우리는 생각한다는 말을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쓰잖아요? 근데 생각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? 오늘 이 근본적이면서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복잡해지는 질문,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몇 개나 될까요? 아침에 눈 떠서 뭘 먹을까?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선택까지 정말 수천 가지가 넘죠. 그런데 말이에요. 그 결정들 정말 내가 하는 걸까요?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?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. 바로 깊이 있는 사유.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과 딱 구별해주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이라고 배우잖아요.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랑 깊이 생각하는 사유는 완전히 다른 거죠.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사유는 무엇에서 멈추지 않고 왜라고 묻는 데서 시작해요. 눈앞에 보이는 현상, 그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, 본질, 이런 걸 파고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요. 바로 그게 사유의 핵심인 겁니다. 이런 깊은 생각이라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사고라는 훨씬 구체적인 기술로 발전하게 됩니다. 시작은 존 듀이의 반성적 사고였어요.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지? 그 근거는 뭐지? 이렇게 계속 되묻는 거죠. 그러다가 로버트 애니스가 이걸 더 현실로 끌어와서 그래서 뭘 믿고 뭘 해야 할지 결정하는 실용적인 생각으로 발전시켰고요. 마지막으로 매튜 립먼이 방점을 찍습니다. 스스로 오류를 고치고 상황 전체를 읽어내는 책임감 있는 판단까지 가야 진짜 비판적 사고라고 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이기만 한 존재일까요? 글쎄요. 이제부터 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모델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. 우리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처음부터 깔려있던 버그 같은 거죠. 자, 여기 이 친구를 소개합니다. 호모 에코노미쿠스. 우리말로는 경제적 인간이죠. 옛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던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상이에요.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냉철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자기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, 뭐랄까, 감정이란 게 없는 로봇 같은 존재랄까요?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였던 거죠. 특히 전망 이론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나요. 뭐냐면 우리가 10만 원을 공짜로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거의 2배나 더 크다는 겁니다. 이 손실 회피 성향, 이게 바로 우리의 합리성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버그인 셈이죠. 이게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? 아주 흔한 예가 있어요. 바로 주식 투자.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팔지를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. 왜 그럴까요? 그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손절매라는 합리적인 선택 대신 버티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손실을 피하려던 게 역설적으로 더 큰 손실을 부르는 거예요. 자, 이제 한꺼풀 더 벗겨내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죠.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바로 우리 뇌 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입니다.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. 우리의 의식, 즉 이성적인 생각은 기수고 우리의 무의식, 즉 직관과 감정은 그 기수가 타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라는 거예요. 기수는 자기가 코끼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죠. 하지만 실제로는요. 대부분 코끼리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립니다. 기수는 그 위에서 그냥 따라갈 뿐이죠. 이 표를 보시면 두 시스템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에 있는 코끼리, 이게 바로 시스템 1이에요. 엄청 빠르고 거의 자동이고 직관적이죠. 우리 느낌, 감정, 첫인상 같은 걸 순식간에 만들어내요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기수, 시스템 2는요. 아주 느리고 신중하고 논리적입니다. 우리가 애써서 분석하고 선택할 때 작동하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은 저 힘세고 빠른 코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인데요.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나 이걸로 결정했어 라고 의식적으로 깨닫기 무려 7초 전에 뇌를 스캔하면 그 사람이 뭘 선택할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믿는 게 사실은 이미 코끼리가 다 정해놓은 걸 기수가 뒤늦게 그렇구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우리의 생각이란 게 그렇게 깔끔하게 추상적인 논리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언어,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는 신체 경험에 의해서 아주 깊숙하게 무의식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논쟁은 전쟁이다. 이 문장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논쟁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생각의 틀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우리가 논쟁할 때 쓰는 말들은요,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고 내 입장을 방어하죠. 상대 주장이 허술하면 완전히 격파했다고 하고요. 결국 논쟁에서 이기거나 집니다. 이 모든 게 전쟁 용어잖아요?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은유가 그냥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. 상대방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협력적인 토론,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거죠. 심지어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몸에 단단히 묶여 있어요. 이걸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는데요.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들게 하고 낯선 사람에 대해 평가하게 했더니 그 사람을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어요. 반대로 차가운 컵을 들게 했더니요. 그 사람을 더 차갑고 쌀쌀맞은 사람으로 봤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? 우리의 추상적인 판단이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몸의 감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? 이렇게 복잡미묘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의 기술, 특히 인공지능,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연 기계가 진짜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철학자 존설이 아주 유명한 생각 실험 하나를 제안했어요. 바로 중국어방 실험입니다. 자, 상상해 보세요. 방 안에 중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주 두꺼운 규칙책이 하나 있어요. 밖에서 문틈으로 중국어로 된 질문지가 쓱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규칙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기호를 조합한 뒤에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. 자,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와, 저 방 안에는 중국어의 달인이 있나 보다 하겠죠. 답변이 완벽하니까요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단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냥 규칙에 따라 기호를 이리저리 옮기고 있을 뿐이죠. 바로 이 지점이 기계가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는 것과 그저 기호를 처리하는 것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보여주는 거예요. 이 오래된 철학적인 문제가요, 놀랍게도 오늘날 인공지능이 딱 부딪힌 한계와 그대로 이어집니다.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건데요. AI가 아직까지도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,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나 감정, 농담 같은 걸 알아채는 거예요.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는 처리할 수 있어도 그 속뜻까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. 이 생각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.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한 사회가 이것만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이다 라면서 단 하나의 잣대만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? 처음에는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결과는 새롭고 좀 낯설고 어쩌면 불온해 보이는 생각이나 재능을 억압하는 걸로 이어집니다. 결국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정체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 시간입니다.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대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바로 이겁니다. 생각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. 그건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보려는 애쓰는 의식적인 기수이기도 하고요. 동시에 거대한 직관으로 움직이는 힘센 코끼리이기도 합니다.
또 우리를 어이없게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의 버그이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는 몸의 감각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은유 그 자체이기도 한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만약 언젠가 우리가 자신의 온갖 편견과 무의식적인 충동, 심지어 자신을 지배하는 은유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. 과연 그 인공지능의 성찰은 우리 인간의 성찰과 같을까요? 다를까요?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?